이재명 대표님의 충북 현장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좀 더 가요? 여기가 더 좋아. 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언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중문 상가 사장님들 그리고 학생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님께서 충북 청주에 방문하셨습니다. 여러 일정을 소화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부터 충북 현장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석자들 소개라도 먼저 하고 가시죠. 네, 그 참석자 소개요. 네, 우리 참석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부터 저의 가까운 쪽에서부터요. 증평, 음성, 지천의 그 지역구를 둔 우리 민주당 충북도당 이모선 도당위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청주 청원구 우리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 옆이죠. 우리 청주 상당구 이강일 후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으로 청주 흥덕구 우리 이연희 후보님이십니다. 네, 우리 청주 서원구 이광희 후보님이십니다. 서원구에 잘못했습니다. 이강입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계신 분은 누군지 아시겠죠? 이재명 당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우리 언론인들이 계셔서 한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크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실컷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충청 일대를 오늘 대전부터 세종 그리고 충북 청주까지 지금 순회 중입니다.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 국민들께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번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 출범 2년 만에 맞는 명백한 중간 평가 성격의 선거입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져서 계속 권한을 더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정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이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4월 10일은 민주당이 이기는 날이 아니라 국민이 이기는 날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 승리의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기자회견 할 때 누가 박수 친다고 했어요. 이따가 박수 치기 게 많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후퇴했다고 단언합니다. 역사적으로 퇴행했고 선진국으로 세계 모범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독재 국가로 회귀했다. 무역 수지 207이 어디 내놓기도 어려운 수치스러운 그런 나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호주 교민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호주는 이제 범죄자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범죄자를 보내느냐? 1860몇 년 이후로는 범죄자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이 억울하게 죽어간 사건들을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의심받는 핵심 피의자를 출국 금지된 피의자를 출국 금지 해제를 시켜서 공직자로 임명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외로 빼돌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이렇게 조롱받는 나라가 됐습니까? 외교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후퇴했습니다. 이번 4월 10일에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 지난 총선거에서 국민에게 부여한 권한을 더 늘려줄 것인지, 이제는 더 줄이고 또는 아예 회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거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분기점, 분수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 따라서. 그러나 잘못하면 이 역사적 퇴행 그리고 폭력적인 폭주가 더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혹시 친구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나중에 압수수색 당해서 문제되지 않을까? 혹시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얘기한 것 때문에 불려가가지고 혹시 불이익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걱정 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세상을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이번 심판의 날에 국민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국민의 공복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꼭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부족한 거 많습니다. 국민의 기대 다 못 채운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 민주당 정권은 언제나 반발짝이나마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후퇴했습니다. 소수의 기득권자를 위한 정치를 했고, 지금 이렇게 온 동네가 힘든 와중에도 서민들의 세금은 오히려 올리고, 서민 지원 예산은 재정이 부족하다고 삭감하고, 그러면서도 초부자들의 세금은 수십조 원씩 깎아줍니다. 그래서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최소한 그런 무능한, 그런 무책임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희망이 있는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도구로 국민 여러분께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 승리의 길에 우리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내겠습니다. 국민을 믿습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리고 입을 틀어막아도 이렇게 눈과 이렇게 귀 그리고 5천만 개의 입으로 말하고 듣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힘이 없으니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주권자로서 4월 10일에는 이 나라 주인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권력의 이 퇴행과 폭주를 막아줄 것이다. 다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계기, 출발점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여의도에서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소위 이끌어가고 지도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 스스로 통치하는 나라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왔다는 사실. 그 엄혹한 박근혜 정권에서도
촛불 하나로 국민이 힘을 합쳐 그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위대한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4월 10일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민주당의 책임자로서 지금까지 총력을 다해왔고 그날까지 죽을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만 발전하십시오. 네. 저 제가 다음은- 이따가 마이크 없을 때 해주세요. 네, 현장 기자회견이니까요. 다음은 우리 기자님들의 좀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그 거수를 해주시고요. 지목을 받으시면 저희가 무선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때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신문방송사 충북타임즈 편집국장 박수민입니다. 오늘 현장에 신문방송사의 충북대 신문, 충북타임즈 그리고 개신교지 교육방송국 함께 왔습니다. 지난 2월 충북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발표하셨습니다. 서울대 수준의 지방대를 만들어서 지방대 붕괴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소멸은 수도권 내에 집중된 일자리와 인프라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 투자로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한 일자리와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졸속 추진 중인 글로컬 대학 정책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네, 질문이 너무 어렵고 날카로워서 답을 드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정 정책 한두 개로 이 나라의 근본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는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문제, 교육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문제, 기반 시설의 수도권 집중 문제, 그리고 문화 환경 시설의 수도권 집중 문제, 모든 것이 종합된 것입니다. 심지어 출산율도 지방이 더 낮습니다.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대학 한두 개 더 지원해서 큰 대학 만들면 해결이 되느냐? 그렇게 되지 못하겠죠. 그러나 작은 것들을 변화시켜서 쌓고 쌓아서 수도권보다 결국은 총량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문화 인프라가 더 가만히 갖춰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부가 지원을 해서 그 손해를 메꾸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지역에서 일할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일하는 보다 급여가 적거나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다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야 비로소 지방에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재원들이 투자돼야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약간 벗어난 얘기 같지만 질문해 주신 김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이 무너지는 것은 농촌이 무너지는 것과 직접 관련이 높습니다. 지방 소도시들이 다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방조차도 지방 안에서 집중화가 이루어집니다. 면 단위의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다 읍내로 다 모입니다. 군 단위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의 중심 도시로 모입니다. 지방 중심 도시도 힘이 사라져서 다 서울로 수도권 다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경기도에서 가장 못 사는, 가장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농촌 지역이 있었습니다. 연천군 청산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정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농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나이, 직업, 소득 따지지 않고 1인당 월 15만 원씩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합니다. 단 해당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3인 4인 가족이 되면 한 달에 4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에 미장원이 생겼다고 합니다. 문방구가 다시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이사 오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계속 줄어들던 인구가 터널에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방이 다 소멸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남 무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안. 신안은 햇볕 연금을 지급합니다. 갯벌 바닷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 태양광 발전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일정한 지분을 주고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시 이사를 워낙 많이 오는 바람에 제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50대는 30대는 오는 즉시 연금을 지급하고 너무 많이 오니까 40대는 1년 있다가 50대는 2년 후에 이런 식으로 지급 시기를 늦췄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섬으로만 만들어진 군인데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 교육 인프라 문제는 매우 중요하죠. 서울대, 지방대 정부 지원금을 비교를 하면 서울대는 5천만 원이 넘는데 지방대는 2천만 원 조금 넘거나 2천만 원도 안 됩니다. 훌륭한 교수를 구할 수도 없고 훌륭한 학습 시설을 갖출 수도 없고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학생들 서울로 가고 싶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 투자입니다. 이 중에는 의료 투자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문화 인프라 투자도 필요하죠. 기업도 유치해야죠. 지방으로 가면 세금을 깎아주든지 아니면 땅이라도 아주 싸게 주든지 우선순을 써서라도 지방으로 기업들이 갈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서울 근처에 땅이 요새 한 평에 1억씩 뭐 심하게는 2억씩 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지방으로 가면 땅 한 평에 5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국가 경쟁력 자체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돈이 있어야 사람도 쓰고 시설도 확보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생활비도 대주고 학습 비용도 대주고 그래야 우수한 교수들도 올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책이 뭐가 다르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빈말이냐 진짜냐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안 하더니 선거 때 되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평소에 안 합니까? 그리고 뭔 4월 선거 끝나면 할 것처럼 얘기합니까? 그냥 지금 하면 되잖아요. 뭘 약속을 합니까?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 당장 하면 됩니다. 하겠다가 아니라 하자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뭐 하면 하겠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말 따로 행동 따로 약속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그런 정치 집단을 계속 믿을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처럼 이재명처럼 약속한 건 지켜왔던 당을 믿을 것인지 결국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거 먼저 하셨는데요. 네. 네, 저 KBS의 정진규 기자라고 합니다. 여기 변재일 의원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도종원 의원, 이장석 의원 등 이 충북에서 현역분들이 많이 떨어지셨는데 이거 좀 민주당에서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하고요. 질문이 안 돌아올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주겠습니다. 그 국힘 정우택 의원 공천 취소가 됐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변재일 의원께서 청주에 우리 현장에 나타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육군리 시장에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변재일 의원님을 이렇게 그 현장에서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확 나려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정당의 대표로 공천을 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조직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조직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이 요구하는 바를 이행하고 국민으로부터 평가받는 정당입니다. 개인적 인연으로 인간적 관계로 따지면야 제가 대선 때 그 어려운 소수자일 때 정말 총력을 다해 도와주신 분이 변재일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도 다 인정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주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지역에서 긴 세월 민주당 어려울 때부터 털을 일궈서 민주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온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공천에서 배제당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라는 거 안 해보면 잘 모릅니다.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일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새로운 인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대를 바꿔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국민적인 요구를 우리는 수용해야 합니다. 눈물로 머금고 공천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위해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입장도 내시고, 아까는 육거리 시장에 직접 나와주시기도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뭐 항의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저주하면서 탈당해가지고 내가 당선은 못해도 떨어뜨리기라도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재일 의원께서는 얼마나 개인적으로 아팠겠습니까? 그 아픔을 다 견뎌내시고 당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준 혜택도 있고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후보를 다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당이 누군가를 찍어서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50% 또는 청주 시민들에게 공천권을 다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뽑아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송재봉 후보, 제가 영입한 후보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경쟁을 해서 송재봉 후보 당선됐습니다. 이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당의 공적 시스템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이광일 후보, 노영민 후보와 경쟁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이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기게 만든 거죠. 자, 여기 이광희 후보, 이장섭 의원과 경쟁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이현희 후보, 도종환 후보 계시는 지역에 정말 짧은 기간 뛰더니 저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후보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국민이 이 지역의 주권자들이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바뀐 것 같긴 합니다. 저희도 당 지도부도 놀랄 정도여서 결국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청주 시민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청주 시민들이 책임도 져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정우택 공천. 그리고 정우택 후보가 사퇴를 하셨다는데 저는 뭐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분의 과거 얘기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국민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후보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엄정한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해왔고 앞으로도 국민들을 두렵게 여기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선거를 치러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공간과 그 시간의 한계로 딱 두 분만 더 이제 그 질문을 받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경향신문 신주영 기자라고 합니다. 저 임태훈 전 소장이 양심적 병영 거부 서울